자, 수학적 귀납법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몇 가지만 조금 더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에 나왔었던 그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필수 7번에 보니까 수열 AN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새로운 정의는 아니고 원래 그렇게 썼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수열의 첫 번째 항이 1이야. 그 다음에 SN과 요런 2 곱하기 AN-3이라고 하는 관계가 나와 있네. 그러니까 원래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뭔가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를 통해서 정의를 했는데 지금은 SN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로 뒤바꾸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이용을 할 거냐면요. 자, 원래 거 그대로 갖다 씁니다. SN은 2 곱하기 AN-3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에 만약에 n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S의 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뭐 다를 거는 없고 원래 있었던 식의 n자리에다가만 그냥 다 뭐로 바꿔준 거야? n 플러스 1로 바꿔준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바꾼 데는 어쨌든 목적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 여기는 요 식에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갖다 빼보려고 해요. 그러면 좌변은 SN 플러스 1에서 SN을 갖다 빼는 게 되는 거고 우변은 2 곱하기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에서 2 곱하기 AN 2 곱하기 AN 마이너스 3을 갖다 빼는데 마3에서 마3 빼는 거는 그냥 똑같이 날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근데 여기에 좌변에 이 SN 플러스 1에서 SN을 갖다 뺀 건 첫 번째부터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의 그 합에서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빼니까 뭐만 남아? 맨 끝에 있었던 n 플러스 1번째 항 하나만 남겠죠. 그래서 얘가 a의 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곱하기 an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할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a의 n 더하기 1이 2 곱하기 an이다 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 뭘 갖다 곱해서 만들었다? 2를 갖다 곱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수열이 되는 겁니까? 등 비수열이 되겠죠. 초항은 이미 나와 있네. 1이라고. 그래서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임을 AN이 그런 수열임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일반항 AN은 1 곱하기 2의 n-1승이고 그래서 이 수열의 10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냐면 2의 9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게 필수 예제 7번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식이 나왔을 때 수열을 귀납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SN이 주어져 있다면 SN에서 SN-를 갖다 빼가지고 일반항 AN이 된다는 거. 근데 왜 그걸 이용하지 않았냐? 만약에 여기는 요 식에서 SN-1이 2 곱하기 AN-1-3인 걸 이용을 하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걸 했을 때 n번째 항과 n-1번째 항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최초에 정의했었던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로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필수 예제 8번입니다.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짠, 짠, 짠 이런 거. 왜냐면은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여기. 그래서 정상적으로 짠, 짠, 짠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분할되는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그래서 A2가 4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 직선 하나에 의해서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됩니까? 2개로 분할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A1이 얼마냐면 2예요.
그 다음에 직선 두 개로 만들어 봤더니 평면이 4개로 분할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짠짠짠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지금 요 평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A3이 얼마가 되었냐면 7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짠짠짠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러면 평면의 개수를 세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A4는 얼마다? 11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얘들 숫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면 2에서 4로 넘어왔어. 얼마 더했어요? 2 더했죠. 그 다음에 7로 넘어올 때 얼마 더했습니까? 그 다음에 A4로 넘어올 때 얼마 더했습니까? 4 더했죠. 아, 그러니까 아마 이 수열이 가지고 있는 규칙은 처음에 2, 4, 7, 11 그러니까 2를 더했고 3을 더했고 4를 더했고 5를 더하고 6을 더하고 7을 더하고 그 다음에 8을 더하고 그래서 얼마가 될 거냐면 37이 되겠죠. 이게 8번째 항이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결론 A8은 얼마다? 37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점화식으로 표현한다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n 플러스 1을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n 대신에 만약에 5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6은 A5에다가 6을 더한 거죠. 6번째 항은 5번째 항에다가 6을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개 더 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 공간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을 때 직선을 하나 추가함으로써 그 두 개가 반반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네 개로 나눠진 거에 직선을 하나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하나 둘 세 개의 추가적인 공간을 만들었으니까. 맞습니까? 개념상으로는 그런 건데 규칙성 찾는 형태로 생각을 해가지고 편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필수예제 8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필수예제 9번. 자, 어떤 미생물이 1시간마다 3마리씩 죽고 살아있는 미생물은 2마리씩으로 분열한다. 처음 미생물이 8마리였을 때 70마리가 되는 시간은 몇 시간 후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식을 만들면 AN을 N시간 후의 미생물의 수라고 한다면 N시간 후에 AN마리가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나면 몇 마리가 죽어요? 거기서? 3마리가 죽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AN-3마리가 몇 배가 돼? 2배가 되는 거잖아. 한 마리가 2마리로 분할하는 거니까. 그게 N시간에서 1시간이 지난 N 플러스 1시간에 이 미생물이 가지게 되는 특성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A의 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빼기 3이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AN 플러스 1은 2 곱하기 AN 빼기 3이 됩니다. N 플러스 1시간 후에는 N시간의 2배, 그 다음에 6마리가 날아가요. 증거가 남았으니까 미안해요. 잘못 써놨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언제 AN이 70마리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건데, 우선은 제일 처음에 몇 마리 있었다고? 8마리 있었다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A1은 얼마? A1이 얼마예요? A1이 얼마입니까? 아, 그러니까 처음에 8마리였다잖아, 민기야. A1이 얼마? 네, 정확히 틀렸죠? 네, 안 되죠. 왜냐면은 처음에 8마리였고 AN은 N시간 후니까 A1도 8마리가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났을 때 몇 마리가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8마리가 있었고 3마리가 죽었고 5마리가 남았는데 걔네가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1이 얼마다?
10이 되는 거다. 틀렸으면 하는 마음에 막 계속 몰아쳐서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반응을 안 해주니까 그냥 나 혼자 나쁜 사람 되고 끝나는 것 같은 기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어 보자. 그럼 a2는 2 곱하기 a1 빼기 6이니까 뭐 물론 스스로 3을 빼고 1을 갖다 곱하는 연산을 해도 상관은 없다만 어쨌든 2시간이 지나면 14. a3은 2 곱하기 a2 마이너스 6이니까 28에서 6을 빼면 22. n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a4는 2 곱하기 a3 마이너스 6이니까 44에서 6을 빼면 38. n에다가 4를 갖다 집어넣게 되면 a5는 2 곱하기 a4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76에서 6을 빼는 거죠. 그래서 70마리.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70마리가 되는 건 몇 시간 후? 5시간 후가 되는 거다. 이렇게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5시간 후에는 70마리가 된다. 그것이 필수예제 9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간단했었던 점화식에서 조금 변형된 형태의 점화식 이야기들을 같이 조금 다뤄봤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이야기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를 하면서 첫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귀납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이랑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수학이랑 어울리는 건 뭐다? 연역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자연수에 관한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다. 왜냐면은 하나씩 조금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고맙게도 이름을 빌려준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의 이름을 이용을 하여 수학적 귀납법을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예요. 민기는 n 살 때 귀엽다. 지금 나이가 한 18세 정도 돼가지고 머릿속에 이상한 단어들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민기는 n 살 때 귀엽다라는 명제를 한번 증명해 봅시다. 다들 할 말을 잃은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지금 봤더니 한 18세 정도 돼가지고 귀여운 것 같긴 해요. 18세가 돼서 막 귀여운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님이 민기를 어렸을 때 보진 않았거든. 그래서 옛날에 얘가 귀여웠는지 안 귀여웠는지 알아볼라. 모르지. 그래서 어쨌든 내가 민기를 좀 연구를 해봤어. 민기는 뭐 막 결석이 잦고 까불고 멍충이 똘추 뭐 이런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민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민기가 K 살 때 만약에 귀여우면 K 플러스 1 살 때도 얘가 귀여운 애구나 라고 하는 걸 내가 증명을 해낸 거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얘를 처음 만났는데, 아니 중3 때 처음 만났는데 중3 때 귀여웠거든. 그랬더니 고1 때 귀엽더라고.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은데요. 고1 때 봤더니 귀여웠더니 이제 고2 때도 귀여워지더라고. 내가 그런 걸 만약에 증명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이 언제부터 봤다고? 중3 때 처음 봤다 그랬지. 그러니까 옛날에 3살 때 2살 때 귀여웠는지 안 귀여웠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혹시 민기 1살 때 귀여웠나요? 네. 시원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어머님이 확인을 해주셨어. 민기는 1살 때 귀여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증명을 했어. 얘가 K살 때 귀여우면 K 플러스 1살 때 귀엽다고. 그래서 기납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야. 1살 때 귀여웠으니까 언제도? 2살 때도. 2살 때 귀여웠으니까 언제도? 3살 때도. 맞습니까? 물론 민기가 천년만년 살지 못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민기가 n살 때 귀엽다라고 하는 명제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명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한 7, 8년 전에는 선생님도 성격이 더러웠는지 똘추다 이런 거 막 써놓고 했었는데 이제 너무 좀 아이들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귀엽다로 해주고 있어요. 귀여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언제 쓰이는 거냐면 이런 거 안 돼요. 뭐 모든 실수 x에 대해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는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민기 지금 몇 살?
몇 살? 큰 소리를 말해봐요. 몇 살? 18이. 18살. 그 18살이라고 하지 지금 2월 며칠이라 그래서 18살 몇 개월 됐어요. 이렇게 귀엽게 말 안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수로 딱딱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1이거나 2이거나 3이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루트일 때도 파이일 때도 이런 걸 다 증명해 줘야 되니까 안 된다고. 뭐일 때만? 자연수일 때만. 오케이?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이라고 하는 그 자연수에 관련된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 두 가지 논리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n이 1일 때 제일 작은 자연수에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쌤이 얘기했던 거. n이 k일 때 명제 Pn이 자 여기다 밑줄 치세요.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n이 k일 때 Pn이 성립한 게 아니라 만약에 n이 k일 때 이 명제가 참이었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반드시 Pn이 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이면 그걸 통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도록 한다?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이해되세요? 중요한 건 n이 k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뭐일 때도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맥락인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런 귀납적 증명의 논리를 이용한 10번의 문제를 풀어보시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만약에 명제 Pn이 아래 조건을 만족시킨다. 제일 작은 P1이 참이고 그 다음에 Pn이 참이면 P2n이 참이다. Pn이 참이면 P3n이 참이다. 이런 게 성립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알고 있는 건 뭐밖에 없어? P1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P1이 참이니까 누가 참이냐면 P2가 참이 되는 거고 P1이 참이니까 또 누가 참이 되는 거냐면 P3이 되는 거고 혹은 P2가 참이니까 조건 다에다 갖다 적용을 해보면은 P6이 참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참인 명제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2를 갖다 곱하거나 3을 갖다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P1에서부터 출발해갖고 P2, 2 한 번 더 갖다 곱하면 P4, P3, P6 이런 것들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P5는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들어요. 왜냐면 뭐를 갖다 곱해야 되는 거니까? 5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숫자들 보잖아요. 뭡니까? 42죠. 42는 2하고 3하고 7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준 거죠. 누가 문제죠? 7이 문제죠. 맞습니까? 45는요. 3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5가 문제죠. 66은 2 곱하기 3 곱하기 11입니다. 누가 문제입니까? 11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120은 소인수 분해하시면 2, 30, 25, 3,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5가 문제죠. 그런데 유일하게 108만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 3의 세제곱이니까 2의 제곱과 3의 세제곱의 곱으로 2와 3만 반복적으로 갖다 곱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잡소리는 아니고 문제의 의도는 아니라서 잡소리라고 표현을 할 건데 그러면은 1, 2, 3, 5번은 무조건 거짓이란 뜻일까? 그건 아니에요. 모른다는 거죠. 2를 갖다 곱했을 때 3을 갖다 곱했을 때 참인 건 보장을 받았잖아. 조건들을 통해서. 근데 나머지는 확인은 못하겠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래 들어갑니다. 필수예제 11번. 자, 1부터 n까지 더했을 때 얘는 뭐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것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이미 확인을 했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를 통해서 증명할 거냐면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겠다는 거는 여기는 이 초록색 식 자체가 n에 관한 자연수의 어떤 명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까 민기가 n살 때 귀여운 걸 증명하려면 한 살 때 귀여운 거 보장 받고 K살 때 귀엽다고 가정을 하면
K 플러스 1 살 때도 귀여운 걸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인 경우 n이 1일 때 저 위에 있는 말이 맞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을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럼 좌변은 얼마예요? 1에서부터 어디까지 더합니까? 1까지 더하겠죠. 그럼 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좌변은 얼마고?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n 대신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2가 됩니다. 걔도 얼마죠? 1이네요. n이 1인 경우 성립합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립한다는 게 아니라 성립한다 쳐보자. n이 k일 때. 그러니까 이 n들이 뭐가 됐을 때? k가 됐을 때. 그러면 1, 2, 3 하고 쭉쭉쭉 가다가 k까지 더한 게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뭐일 때도 성립하는 거? n이 k 플러스 1일 때 역시 성립하는 걸 증명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아까 민기가 k 플러스 1 살 때였었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n이 k면 1부터 k까지 더하는 거고, n이 3이면 1부터 3까지 더하는 거, n이 k 플러스 1일 때까지니까 1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k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뭘 확인해야 되는 거냐면 1, 2, 3 쭉쭉쭉 k 그 다음에 k 플러스 1까지 더한 게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기 있는 저 k n 대신에 다 뭘 갖다 집어넣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상황을 찾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쭉쭉 가다가 k까지 더한 거, 그 다음에 k 플러스 1까지 더한 건 1, 2, 3 하고 쭉쭉쭉 가다가 k에다가 k 플러스 1을 갖다 더한 거니까 앞에 있는 저 중괄호가 뭐로 표현되는 거냐면 2분의 k 곱하기 k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면 분명 1부터 k까지 더한 건 1부터 k까지 더한 건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 두 개를 갖다 더하는데 뭐가 공통으로 보이냐면 k 더하기 1이 공통으로 보이니까 묶어줘요. 그러면 2분의 k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k 더하기 2, 즉 2분의 k 더하기 1 곱하기 k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결과는 n이 k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가정해서 그 식을 이용을 했더니 이 위에 있는 식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더라 라고 하는 걸 확인을 시켜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수학적 기납법의 논리에 의하여 1, 2 하고 쭉쭉쭉 가다가 n까지 더한 게 뭐가 되는 거다?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여기는 11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잠깐 앞으로 좀 가볼게요. 필기한 다음에. 앞으로 천천히 쓰셔도 돼요. 네.
앞으로 쭈르륵 갑니다. 어디까지 갈 거냐면 그 수열의 합에서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114? 124페이지랍니다. 자, 우리가 증명 안 한 게 있었어. 뭐였냐면 1의 제곱부터 n제곱까지 갖다 더한 게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 맞습니까? 물론 수학적 기납법으로만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수학적 기납법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하고 쭉쭉쭉 가다가 n제곱까지 더한 게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는 거라고. 이걸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증명할 거니까 제일 처음에 n이 뭐인 경우부터 생각하라고? 1인 경우부터 생각하라 했죠. n이 1이면 좌변은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뭐 그냥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저기다 n 대신에 1 집어넣으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역시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좌변도 우변도 1이다. 그러니까 성립한다. 우선 하나를 먼저 확인을 해놓고, 두 번째 중요한 거, n이 k인 경우에 된다가 아니라 된다고 쳐보는 거죠. n이 k인 경우에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즉 1의 제곱, 2의 제곱 하고 쭉쭉쭉 가다가 k제곱까지 더한 게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더하기 1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마지막에 뭘 알아내고 싶은 거냐면, 저 화살표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간에 다른 글을 쓰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그러므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맞죠?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건 1의 제곱, 2의 제곱 하고 쭉쭉쭉 가다가 k제곱, 그 다음에 어디까지 더하는 거냐면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하는 게, 지금 저기 있는 저 n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상황이 되는 거니까 k 더하기 1, k 더하기 2, 2k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n 대신에 k 더하기 1을 갖다 집어넣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런 결론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얘는 여기 있는데 뭐가 없냐면 k 더하기 1의 제곱이 없잖아. 맞아요? 그래서 가정된 식에다가 양변에 뭐를 갖다 더할 거냐면 k 더하기 1의 제곱을 갖다 더할 겁니다. 왜냐면 가정은 옳다고 가정된 거니까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고, 그 가정된 식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갖다 더했을 때가 원하는 형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구분해서 쓸게요. 그러면 1의 제곱, 2의 제곱 하고 쭉쭉쭉 가다가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까지 하면 없었던 걸 좌변에다 갖다 더해줬으니까 우변에도 k 더하기 1의 제곱을 갖다 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묶어줍니다. 뭐로 묶어줄 거냐면 6분의 k 더하기 1로 묶을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k 곱하기 2k 더하기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 곱하기 k 더하기 1. 그래서 6분의 k 더하기 1이 있고, 그 다음에 전개시키면 2k 제곱, 그 다음에 k랑 6k니까 더하기 7k, 그 다음에 더하기 6. 그래서 여기 이 2k 제곱 더하기 7k 더하기 6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면 2k랑 k로 나눠서 2랑 3이니까 플러스 4k, 3k 가운데 7k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6분의 k 더하기 1, 그 다음에 k 더하기 2, 2k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즉 아래에 있는 이야기가 성립하는군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므로 뭐에 의해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 외우고 넘어갔었던 그 식.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갖다 더하는 것. 중간에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즉 우리가 시그마에서 배웠던 시그마 k 이퀄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이 6분의 n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왜냐면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니까. 더 복잡한 애들이 나오겠죠. 근데 더 복잡한 게 나오면 잘 못하겠죠. 그래서 그때는 보통 네모 칸을 채우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필기가 다 되시면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원래 했었던 페이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딱 하나 남았어요.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증명의 과정을 네모칸으로 써놓고 가나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건 기분 나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 증명 과정은 내가 써놓을 테니 가운데 네모칸만 채워보도록 하여라 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 모의고사 폼의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얘가 주장하는 바는 1부터 2n-1승까지 더하면 2의 n승에서 1을 갖다 뺀 거래. 저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사실은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수에 관한 명제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건 없는데 n이 1일 때 똑같이 확인했죠. 왼쪽 좌변은 1밖에 없고 우변도 2의 1승에서 1을 갖다 빼니까 1이고 그래서 주어진 방정식이 성립한다. 두 번째, n이 k일 때 주어진 방정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진짜로 된다가 아니라 1부터 n 대신에 k 집어넣어서 2의 k-1승까지 더한 게 2의 k승 마이너스 1이 된다를 우선은 가정을 해본 거죠. 맞습니까? 근데 수학적 귀납법의 논리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라고 하는 건 1, 2, 2의 제곱하고 쭉쭉쭉 가다가 2의 k-1승에서 안 끝나고 2의 k승까지 더한 게 2의 k 더하기 1승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는 우리가 가정한 거보다 뭐를 하나 더 갖고 있냐면 2의 k승을 하나 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변에 2의 k승을 갖다가 더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요 2의 k승 마이너스 1 우변에다가도 2의 k승을 갖다 더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 2의 k승이 두 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의 k승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의 k 플러스 1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것이 여기 있는 요 나에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fk, gk 3, 4 집어넣어서 결론 내리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